안녕하십니까. 센토크의 이병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센토크와 함께하게 된 김혜영입니다. 자, 저희 센토크는 정치, 경제, 문화를 망라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이슈들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인들인데요. 조만간 세계 미인 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미를 뽐낼 예정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여성을 선발하는 이 미인 대회마다 여성을 성차별한다, 성상품화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의 시각도 제기가 되긴 하는데요. 그러나 매년 세계 각국에서는 미인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아마 저마다의 순기능을 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역할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미인들의 역할과 우리 날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한국 K-뷰티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 Universe, Miss World, Miss Korea! Miss Supranational. 세계 3대 미인 대회에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미스 퀸 코리아. 대한민국 대표 미인들의 미애제전. 각자의 개성을 살린 칵테일 드레스 퍼레이드에 이어 건강미를 선보이는 피트니스복 퍼레이드와 메인 드레스 퍼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선의의 경쟁 속 2018 미스 퀸 코리아 영예의 주인공이 선발됐다. 2018 미스 슈프라내셔널 코리아 이은비, 2018 미스 월드 코리아 조아, 2018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백지연, 그리고 세계 3대 미인 대회를 준비하며 K뷰티 산업의 위상을 높일 글로벌 여성 리더 미스 퀸 코리아 박정아 조직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본다. 자, 오늘 미스 퀸 코리아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정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유,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정아입니다. 자, 그리고 박 대표님 옆으로 지난 22일에 있었던 미스 퀸 코리아 대회에서 미스 수프라내셔널 코리아 이은비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옆으로 미스 월드 코리아 조아 씨.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백지연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지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 이 미스 퀸 코리아라는 대, 우리가 이제 미스 코리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미스 퀸 코리아라는 대가 좀 생소하게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스 퀸 코리아는 일단 세계 3대 대회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미스 수프라내셔널의 대표를 선발해서 국제대회에 출전시키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스 코리아에서 진선미를 선발해서 국제대회에 보내던 게 한 50년 됐죠. 근데 지금은 저희 미스 퀸 코리아에서 선발된 후보들이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대한민국 대표 미인 대회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미스 코리아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2010년도 출신이기는 한데 저 때까지만 해도 세계 대회를 이제 저도 월드를 다녀왔는데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미스 퀸 코리아에서 선발된 분들이 이제 세계 대회를 참가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분들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도 조금 더 엄격하고 깐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3대 이제 아주 성격이 다른 세계 이제 대회에 네. 출전을 시키다 보니까 각 대회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에 부합하는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한 2차례 정도의 인터뷰, 그 다음에 3차례 정도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드레스 피팅을 한다든가 한 5차례 정도의 이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미스 퀸 코리아는 기존의 그 미스 코리아 대회하고는 좀 달리 그 합숙이 없이 조금 더 새로운 맞습니다. 방식으로 진행돼서 굉장히 참전의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이제 출전을 하려면 후보들이 보통 이제 학업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니던 직장을 휴직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후보들의
요구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또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니면서 이 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이 시대에 맞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제 그 합숙 제도를 폐지를 하고 토 일요일 이렇게 출퇴근 형태로 해서 리허설 준비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요즘 후보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동감이 가는 게 제가 네. 미스 코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합숙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대회도 좀 시대적인 변화나 흐름에 따라 네, 발맞춰 맞습니다. 나가야 하나 되는데 네. 호평을 받으신 이유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새 미인 대회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미스 퀸 코리아를 나가게 된 계기라거나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셨을 텐데 도전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 수상자분들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능 엔터테이너가 꿈이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도 나가고 또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였습니다. 네, 정석에 가까운 답변이에요. 정석이었나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투명한 봉사 기부단체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목소리를 부르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또 봉사와 네. 관련된 부분들이 있네요. 네, 저는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클래식을 더 알리고 그 다음에 케이팝 문화도 함께 더욱더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대회에도 출전하게 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째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나오신 세 분이 우리 이제 세계의 3대 미인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고 계신 거죠. 네, 그럼 이 맞습니다. 우리가 세계 미인 대회에 이분들이 참가하게 되는 그 의미, 왜 참가해야 되는지 그거 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미인대회가 이런 뷰티 산업, 그 다음에 헬스나 또 패션 산업에 아주 플랫폼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네. 다시 미인대회가 한동안 침체돼 있다가 다시 아주 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서는 전 국민이 그야말로 열광하는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사실은 뷰티 선도국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나라인데 너무 아쉽게도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조금 아직까지는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이 미스 월드나 미스 유니버스가 팔로워가 다 이 세 대회를 합치면 한 2천만 명이 됩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사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한 팔로워가 2천만 명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미스 출신들 따라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이제 그 팬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일단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잠깐만 있고, 거기서 네. 2천만 명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미인들을 팔로워는 한 몇 명 돼요? 저희가 작년에 미스 수프라내셔널 우승했던 김재니 씨 같은 경우는 12월에 우승하고 지금 거의 한 7개월 정도에 지금 거의 7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세희.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요? 그 7만 명의 팔로워분들 중에 그래요? 한 명이 네. 저예요. 그리고 조세희 씨는 저희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했던 친구인데 그분도 거의 7만 명 정도. 그러니까 두 후보가 거의 14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한 그거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세계 대회 미인 대회가 또 대회 당시에는 거의 1억 명이 시청을 합니다. 생방으로 전 세계에서. 예.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도 그 정도의 미스 월드나 유니버스 이 양대 대회가 그리고 수프라내셔널도 거의 그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뷰티 산업을 굉장히 이제 주축이 되는 산업으로 저희가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뷰티 산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들이 나가서 거기서 한국의 뷰티에 대해서 알리고 한국의 미에 대해서 알리고 K-뷰티를 홍보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아, 그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네. 출신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시너지를 내면 충분히 커갈 수 있는 네. 산업이거든요. 순기능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너무 비판적인 시각을 조금 뒤로 하시고 순기능적인 부분도 함께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22일이었죠. 2018 미스킨 코리아 그 준비 과정의 영상과 피날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세 분 여기에 우리 이제 오늘 공동 우승을 이렇게 3명 다 거머쥐었는데 이 자리 오기까지 정말 얼마나 떨렸고 또 힘들었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뭐 어려움이나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너무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도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투나 시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저희들끼리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저희가 우승을 해서도 다들 계속 응원해주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너무 친구들이 선하고 착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연락 주고받고 막 맛집도 다니고 이제는 못 가겠지만 저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이제 준비하니까 약간 멈추지만 그래도 수다 떨고 응원해주고 잘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성악가, 아름다운 성악가 백지연님. 네, 어떠십니까? 저는 또 두 분께서 너무 잘 말해주셨지만, 이제 합숙 기간 동안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다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했지만, 그걸 이제 견뎌야 되는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모두에게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뭐 이런 불편함이 또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뭐 출전했던 얘기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과거에 출전했었잖아요. 네.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까봐. 출전을 좀 했었을 때 사실 워낙 출중한 뭐 미인분들이 나와 있고 다 하나의 도전 의식이 확실하게 뭔가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걸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경전을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여자들 사이의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은데 일례로 뭐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후일담이긴 하지만 속눈썹 막 몰래 버리는 친구도 있고 그런 신경전이 작게나마 있었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신경전 피해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후보와일 수도 있고 나 자신과일 수도 있고 어떠셨어요? 근데 정말 저희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전에도 경험해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조금 질투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다 약간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뭐 이렇게 몰래 뭐가 없어졌다거나 훔쳐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조아 씨는 또 다른 뭐 신경전이라거나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막 원래 속눈썹을 막 뺏어간다 막 이런 일화가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는 막 화장품을 빌려주고 너 여기를 고치면 더 예쁠 것 같아. 뭐, 너무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서로 칭찬을 너무 주고받아서 진짜 기분 좋은 MT 생활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저희 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신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이 있다 보면 또 남들에게 좀 더 포용력 있게 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대회 시작할 때부터 후보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아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틈틈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네. 말씀이신 게 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뽑힌 분들이라 더 뭐 아름답다라는 느낌도 있고 저도 지나 보니까 단순히 1등하고 뭐 2등하고 이게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가 언제 이런 경험을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우리 이 세 분의 미녀들께 지금 제가 물어보지 못한 말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이은비님 네? 지금 어디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방송 활동하고 있고 네. 또 노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수세요? 네, 어떻게 보면 가수죠. 저도 앨범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저희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한 소절 살짝 들어가도 될까요? 일어나야 되나요? 어떨까요? 일어나서 마이크 할까요? 있나요? 뭐. 살짝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네. You never seen the likes of me, baby. When I walk in a room, nothing you read in magazines, darling. So let me tell you the news.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우, 야. 와우.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뭡니까? 이건 니키 야nov스키의 Something New라는 곡입니다. 아 이거 이제 직접 부르셔서 이제 음반 내신. 아니, 이 곡은 외국 곡이고. 외국 곡이고? 네. 유명한 곡이에요. 네. 따로 이제 싱글이 있는데 그거는 작곡가님 도와드린 거라서. 네. 그러시고. 조아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 보안 쪽을 하고 있어서 회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안. 네. 야, 정말 뭐 다 다재다능한 분들이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약간 대회 준비하면서 오전에는 회사 나갔다가 네. 퇴근 이후에 준비하고 이래서 약간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좀 보람찼던 기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컴퓨터 보안 쪽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래머신 거예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엔지니어 쪽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엔지니어 생활하다가 마케터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야, 뭐, 이거 다 이제, 뭐 아주 멋지신 다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세계 미인대회에 이제 나가시게 됐는데, 자, 우리가 아름다움,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짧게 좀 한마디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감에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건강한 내면과 외면에서 주는 아름다움이 이 시대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감사해요. 조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내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근데 항상 중점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면에서 아름다움이 이제 좋은 가치관이 생성이 됐을 때 사랑스러움이 겉으로 묻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네, 두 분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막연하게 이제 다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강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의 강인함으로 정말 그런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나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30명의 그 후보들을 심사도 하고 또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 후보들이 일부러 뭐 그걸 표현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풍겨져 나오더라고요. 밝은 에너지. 네.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럴까요? 그 면에서는 제가 좋은 후보들을 제대로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후보들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두루두루 갖추신 세 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아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 혹은 또 발전시켜 나가는 비결,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사실 건강하게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시간이 없는 때는 운동하기 힘들긴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 중요하죠. 제가 못해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저도 옛날 나갔을 때는 좀 날씬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신 비출까봐 걱정되고 있어요. 아니요, 너무 날씬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조아 씨 얘기 마저 들어볼게요. 조아 씨는 어떤 비결 있으세요? 네, 저는 비결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산책하고 이제 땀 흘리도록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전에 한강에서 아침 산책이나 뛰는 정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되게 아침에 활기차게 시작하는 느낌이라 기분도 더 좋고 웃음도 많아지고 체중 관리도 좀 자동적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산책을 좀 할까 봐요. 아침 괜찮을까요? 산책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너무 좋아요. 지현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매일매일 사이클을 타요. 그래서 한강에서 30에서 50km 정도의 사이클을 타고요. 비 올 때 빼고는 항상 타요. 아, 매일 30km, 50km 타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타고 정말 기분 더 좋을 때는 이게 100km씩 탈 때도 있고, 이제 80km 탈 때도 있어요. 한강변에서요? 네. 몇 시에 타세요? 한강변에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없을 때는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서 타요. 그래서 시간이 다 달라요. 저녁에 탈 때도 있고, 새벽에 탈 때도 있고. 네. 저도 무작위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미스 코리아가 이제 낯익어요. 미스 퀸 코리아는 이제 부상하는 대회지만 아직까지는 미스 코리아가 1957년부터 미스 코리아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이 미스 코리아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해외 대표 미인을 보내다가 이제 미스 퀸 코리아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여곡절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이제 1957년에 백상 장기영 회장님께서 한국일보 창업자시죠. 그분께서 이제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 미인을 선발해서 출전시켜서 이제 미의 사절단으로 파견하는 거를 목적으로 이제 이 미스 코리아를 만드셨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2010년에 이제 미스 월드 이제 라이센스를 제가 이제 받아오게 돼서 네. 사실은 또 이제 소송도 겪었고요. 아. 근데 결국은 다시 예. 저희가 이제 이 미주 한국일보와 서경하고 손을 잡으므로써 다시 백상 장기영 회장님의 이제 그 레가시,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스 코리아 대회에 맥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굉장히 저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미스 코리아로 다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뭐 부작용도 있었고 비판의 소리도 있었고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새로 미인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지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스킨 코리아가 앞으로 이제 세계대회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뭐 거의 60년을 세계대회에 보냈는데 한 번도 1등 한 예가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3대 대회인 미스 수프라내셔널에서 네. 드디어 1등의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에서도 저희가 1등을 배출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미인대회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실망도 드리고 했지만 멋진 하나의 이벤트, 멋진 하나의 K-뷰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 네. 아이고, 오늘 KBT, 우리 네. 미스 퀸 코리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뭐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뭐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미인 대회에 나오신 이 우승자분들도 대한민국 대표와는 어떻게 보면 선수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네. 발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서도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해 정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네. 아마 저도 뭐 처음으로 알고 역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김재니 씨가 미스킨 코리아 우승을 하시고
미스프라네이션을 가셔서 당당하게 1위를 또 거머쥐시고 오셨거든요. 대한민국의 이름도 널리 알리고 오셨을 텐데 대표님이 아마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미인이 많은 나라로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세계대 좀 저희가 Goes to Miss Miss But what next? Watch Mr. Supranational tomorrow. Oh, she is very futuristic. Watch Mr. Supranational tomorrow. But then I'm sure, are you excited about your race?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자랐어요. 10몇 년 자랐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팬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팬 미팅에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거기 미스 인도네시아 뽑을 때 이제 귀빈으로 초청돼서 상도 수여하는 그런 데 이제 참가를 했을 때 인도네시아 분들이 100만 명이 그 비디오를 또 시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뷰티 선도국이기 때문에 동남아 특히 우리 뷰티 상품을 사갈 수 있고 소비하는 그 마켓에서 저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니가 이제 포문을 열었으니 저희는 이제 앞으로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정말 2억 명 토탈 두 대를 하면 2억 명이 시청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고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에 10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 대회에 참가하는 이 젊은 여성들을 본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정말 이게 국가대표라고 생각하고 저희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박 대표님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네네. 우리나라가 저 K-뷰티, 그러니까 네. 뷰티 산업, 네.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경쟁력이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2009년, 2014년 네. 3년 반 있었는데, 네. 아니, 이건 굉장히 제 느낌이에요. 이건 느낌인데, 제가 거기 한 2, 3년 살다가 여기 왔는데, 베이징 여자들 보다가 이 서울 여자들 보니까, 거리 여자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진짜 몰라요. 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여자들이 이쁜지 몰라요. 왜? 근데 그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화장품 산업이 발달했고 한데 왜 우리가 미인 대회에서 지난해 이제 첫 1등을 거뒀지만 그동안 왜 이렇게 저조했던 겁니까? 그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미인대에 대해서 지금 여성의 성상품화라는 그 화두로 굉장히 이제 묶여져 있었고 침체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동남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이 뷰티 산업이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인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성 단체의 이제 반대나 이런 거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수영복 심사도 폐지하고 이제 피트니스복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그 비판의 그 소리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시대에 맞게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미인대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환영받는 하나의 우리의 산업을 K-뷰티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던 게 SNS 상에서도 굉장히 화제성이 있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수영복 심사가 없더라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흔히 헬스클럽 가면 볼 수 있는 복장. 트레이닝복으로 정말 멋있고 당당하게 워킹해서 나오시던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수영복 심사가 안 나올까?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성상품화 얘기가 많고 저도 수영복 심사를 했었는데 하는 저도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없애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CNN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는데요. 네. 미스 이제 그 아메리카가 이제 수영복 심사를 폐지하겠다 하고 나왔고 저희 이제 미스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수영복 심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 대회마다
특징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 자체 내에서는 한국에서 워낙 이제 여성 단체 이 반대 이 화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융합하고 그 여성 단체하고도 다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수용복 심사를 없애는 게 낫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2016년부터 수용복 심사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해하시고 네. 또 더 멋있었다 오히려 네, 저도 너무나 봤는데 이렇게 참 또- 건강한 네.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더 멋있고 또 하는 이렇게 선수로 나온 후보들도 본인들도 더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면 수영복 입고 나면 아무래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많이 노출이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워킹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여성 단체들은 어떻게 조금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박 대표는? 네, 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성단체 분들을 가끔 제가 뵙고 식사도 하고 많이 그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분들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뜻이 있고 또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 국민적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세계대회에서 만약에 저희가 1등을 더 메이저 대회에서 낸다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이 대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서포트를 하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변화의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제 고도 성장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좀 모든 다방면에서 여성의 억압적인 구조, 남녀 차별적 구조, 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의 폐해가 나온 게 아닐까. 근데 네. 오히려 좀 거꾸로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남녀가 조화롭게 사는 사회로 갈수록 당당하게 우리가 네. 이런 대회가 더 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대회에 참가하는 이 후보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본 결과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를 보여주고 나를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하면 나를 예쁘게만 보이려는 그런 대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는 모든 반면은 난 멋지게 잘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의 그 자신감, 발로죠. 자신감의 발로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면면을 보면 정말 모든 방면에서 정말 뛰어난 후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정말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I don't care what you think about 그렇죠. me. 네. I'm who I am.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그렇죠. 대회예요. 미인들이 이제 네. 객체가 아니라 네, 주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대회예요. 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회가 아니고 본인들이 나의 자신감도 보여주고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난 이렇게도 아름답기도 해. 이걸 이 보여주는 분들이 거죠. 증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은비 씨. 이 엄청난 가수의 자질을 또 보여주시고 계시고. 저기 조아 씨. 저 컴퓨터 엔지니어. 야, 또 백지연 씨. 성악가. 우리 미래의 우리 아름다운 소리 또 소리도 함께 전해줄 소프라노. 네. 자, 이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과거에 했었지만, 그때랑은 정말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나오시는 이 분들의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로 어쨌든 출전을 하시는 국가대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상을 하셨을 때는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라고 할까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김재니 씨가 슈퍼내셔널에서 우승하시면서 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실제 물어보더라고요. 대한민국 맞냐? 아니 혹시 아냐? 관심 있었다, 들었다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기능도 좀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재니 씨가 이게 마지막 톱5 인터뷰할 때 완벽한 영어로 정말 최고의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신 거예요. 정말 한국 여성이 저렇게 당당하게 정말 전 세계
그 관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답변을 저렇게 당당하게 잘 할 수 있는가 놀라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외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대한민국 여성이고 정말 대한민국 여성이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정말 최고의 그 자질도 가지고 있고 미모도 가지고 있고 아주 우수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세계 미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인대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후원도 하시고 많이 장려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유, 우리 박 대표님, 우리 이제 이 미스 코리아 이쪽하고 올해야 좀 경험이 많이, 언제 이게 미스 코리아? 저는 사실은 미인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근데 2007년에 제가 미스 월드 세계대회 이제 사냐에 가서 이렇게 관람하게 된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때 좀 엉뚱하게도 DMZ에서 이제 미스 노스 코리아를 참가시켜서 대회하면 참 멋있겠다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몰리 회장 몰리 여사께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국에서 세계대회를 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하고 보니 힘들기도 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한국 여성들이 우수합니다. 제가 전 세계 다 다녀봤고 많은 다른 나라 여성들과도 교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젊은 여성들처럼 이렇게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또 진취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도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이 정말 세계 1등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등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좋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 이제 1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니 씨. 그러는데 지금은 동남아, 중동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 게이 뷰티 쪽에 점점 더 열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미스킨 코리아하고 KT 뷰티 산업의 어떤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비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세계 대회를 가보시면은 내셔널 디렉터 저도 이제 one of 내셔널 디렉터예요. 내셔널 디렉터 of 코리아고 그러니까 130개국 정도의 내셔널 디렉터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셔널 디렉터들이 대부분 그 나라에서 뷰티 관계의 일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뭐 방송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우리 뷰티 K-뷰티를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중동 쪽에도 많이 왕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K-뷰티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열광, 그 다음에 K 엔터테인먼트, 하여간에 K-팝에 대한 그런 것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 것이 또 여성의 힘도 많이 컸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쪽,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든 뷰티든 K-뷰티든 K-팝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세계의 모든 그 소비군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매력적인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미인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그 과정에서 미스킨 코리아가 이제 엄청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0개국의 내셔널 디렉터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상품이라도 우리의 K-뷰티, 우리의 상품, 우리의 모든 K-엔터테인먼트를 아주 빠른 시간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좀 미인대가 좀 이렇게 좀 침체가 돼 있었지만 인도 같은 예를 들면 인도에서 미스 월드 당선했던 그 아슈아리 라이라는 그 친구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볼리우드라는 신조를 탄생을 시켰고요. 그 친구로 인해서 인도의 큰 그 영화 산업이 헐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잘
본보기로 삼아서 미인대회도 하나의 그런 크게 갈 수 있는 K-뷰티나 K-엔터테인먼트를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세 분이 그 주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K-뷰티든 뭐 패션이든 아마 이 세 분이 또 월드나 뭐 슈퍼내셔널 또 여러 가지 대회, 유니버스까지 지금 대회 앞두고 계신데 대회에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을 좀 알리시고 또 김재인 씨처럼 수상을 좀 하시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는데 근데 왕관의 무게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준비 기간이 좀 있는데 그 준비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또 차곡차곡 해나가실 계획인지 계획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나가는 대회는 대회 특성상 조금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다양한 끼와 그다음에 또 K-팝 너무나도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춤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워킹이나 뭐 포즈 같은 거 더 중점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어떤 대회를 나가시는 거죠? 저는 수프라내셔널을 딱이지 않을까 싶어요. 엔터테인먼트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갖고 계셔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아 씨는 또 어떤 대회 준비하고 저는 계시죠? 월드에 나가게 되는데요. 월드 타이틀이 Beauty with Purpose예요. 목적성 있는 아름다움, 선한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하는 대회인데요. 그래서 저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라던가 내면을 가꾸는 그런 노력들이 열심히 할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지연 씨는요? 네, 저는 미스 유니버스를 나가게 됐는데요. 이 유니버스는 원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대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예 방송에서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그게 연예인 뭐 프로그램에 맞게 정말 저의 다양한 끼와 뭐 그런 소프라노나 뭐 제가 스킨스쿠버나 승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담아서 전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의 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다 다르네요, 그죠? 각 대회에서 보는. 정말 네. 정말 저도 저기 이 미스킨 코리아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은 걸 배우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플랫폼으로서 K-뷰티 산업으로서의 플랫폼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박 대표님.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미스킨 코리아 조직위원장 그리고 이제 좀 굉장히 우리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미스킨 코리아를 어떻게 가져가 나갈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제 K-뷰티, K-엔터테인먼트, K-팝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갈 수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또 엑스포 같은 것들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이제 그런 이벤트들은 거의 다 개최를 했었고 또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인대를 지금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날 조짐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정말 미인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차세대 산업인 뷰티 산업, K-뷰티를 정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다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 세 후보들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절대적인 어떤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앞으로 좋은 그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뷰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저기 서포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미인대에 대해서 좀 더 옛날 우리가 관심 가졌듯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가졌듯이 다시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장에 나서 계신 것 같아요. 아마 크는데 일절 크게 하실 것 같고요. 그 끝으로 이렇게 우리 우승자분들 모셨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올 기회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오라고 할까요? 한마디씩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세계 대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오겠습니다. 네, 조아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세계대회,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응원해주시고 있어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드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선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연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우리나라를 더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K-뷰티와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편견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저희 세 분의 우승자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패션계의 거장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he beauty begins the moment you decide to be yourself. 아름다움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길 결정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 분의 미인들이 국제 무대에 당당히 나아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K-뷰티 산업의 중흥에 큰 일위를 담당해볼 기대해 봅니다. 네, 단순히 미의 대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요. K-뷰티 그리고 또 한국을 대표하신 이 세 분들이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미스 슈퍼내셔널까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고 오시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